자, 우리 여기 이제 46페이지에 이제 그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계획법 이제 서론이 나왔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이제 목적부터가 나오는데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죠. 자, 국토계획법 12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12문제. 그럼 이 12문제를 이제 공부할 때요. 이 국토계획법 우리 전체적인 체계가요. 먼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이 총칙 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예, 총칙 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요.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그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계획, 광역도시 계획.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를 쭉 공부하고 나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다음에서는 항상 나오는 걸 보면은 용도, 지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가 나오는 겁니다. 용도, 지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 나와요. 구역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라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3번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반시설과 관련되는 게 안 나와요. 왜 그렇게 안 나오냐 그러면 우리 법조문을 만들 때 국토계획부 요 바로 뒤에 순서대로 하면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 다음에 기반시설이 나와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뭐와 관련되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과 관련이 돼. 예,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전 단계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법조문을요. 법조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체계를 보면은 그래서 그 기반 시설을 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나오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뒤에 도시개발법에서 나오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정비법에서 나오거든요. 따로 여기서 쓸 수가 없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분야니까. 그거 빼고 나면 이제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지. 그래서 요 다음 단계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독립해서 쓰고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파트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과는 전혀 별개인 개발행위 허가제가 나와. 개발행위 허가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가 나오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고 이게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반 시설이 뭘로 변하는가? 도시군 계획 시설을 바꾸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바로 기반 시설이 무엇인가가 나오고요. 그렇죠? 기반 시설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기반 시설이 뭘로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수 청구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갖다 법조문을 만들 때요. 조문 순서를 아무렇게나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체계를 갖고 만든 거죠. 그럼 우리 요 두 개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도시군계획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도시군계획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국토계획법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 체계에서 시험 문제를 뽑았을 때요. 보면 일단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 이제 한 문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한 문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에서 보통 하나는 내준다고요. 하나는 일단 내줍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에서요. 작년, 재작년, 최근 5년간 기준으로는요. 용도 지역에서 최소 2문제가 나와요. 용도 지구에서 하나. 용도 구역은 안 나오거나 하나가 나오는 거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용도 구역이 만약에 하나가 나오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 4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하여튼 무조건 요것은 3문제 이상씩은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 하나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하나 나오죠. 도시군 계획 시설에서는 무조건 여기가 거의 2문제 가까이가 시험에 나와줍니다. 여기서는 항상 매수 청구권 하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하나, 기반시설 하나 해서 최근에는 여기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최근에는 거의 3문제까지 나오죠. 기반시설 종류 하나, 도시군 계획시설과 관련된 그 사업 여기서 하나, 매수 청구권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여기서 몇 문제가 보세요. 확실하게 나오는 거 3개죠. 그렇죠? 6문제죠. 예, 8문제. 그 다음에 10문제, 11문제죠. 한 문제가 바로 얼루 튈지 모르는 우리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 예상할 수 없는 문제.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한 문제가 여기서 무슨 총칙에서 종합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타켓을 딱 정해놓고 각각의 타켓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왜 난이도상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서 절대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그냥 맞추라고 80점 정도 난이도에 맞춰놓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지문을 공부할 때, 우리 법조문을 공부할 때도요. 난이도 높은 지문은 빼버리는 거예요. 예. 왜? 그 지문을 모른다 그래도 다른 지문 말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 빼버리는 거다. 예. 그럼 작년 같은 데는요. 제가 마지막에 또 예상 문제라든가 7월 달에 이거 별표해라 그랬을 때 선생님 뭔가 먼저 말씀하신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분이 계셔요. 선생님 난이도가 아주 높은 지문 같은 거는 빼라 그러셨는데 이거 보니까 시행령 구석에 아주 구석진데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이걸 왜 밑줄 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학생이면 눈치를 채야지. 응? 선생님 뭔가가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선생이 학회에 참석하느라고 좀 갔다 오거나 그랬고 난 다음에 밑줄 하나 쳐주고 그러면은 그냥 그렇거냐고 외워야지. 그러면 작년에 보니 거기서 한 몇 문제 더 나왔죠. 작년에도요. 예.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공법은 과락 맞은 것 같아요. 정답 맞히니까 75점. 작년 합격생들 보세요. 예. 왜? 본인 생각에는요. 5개 지문을 다 알고 푼 문제 몇 개 없거든. 본인 얼마나 어렵게 풀었겠어요. 근데 본인은 단지 정답 하나만 알 뿐이야. 예. 틀린 거 찾기 하나. 다른 거 모르겠고 하나. 옳은 거 찾기 그거 하나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서너 개 지문은 모르고 한두 개 지문 알고 정답 맞췄으니까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본인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아는 지문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는 지문은 40%가 안 돼. 내 점수는 75점이 넘어. 예. 왜? 정답 지문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그런 것들 좀 유의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거기 총칙을 보시면은 46페이지에 국토계획법의 목적을 보시면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죠. 그러면 우리 법의 목적에서 이제 공공복리가 나오는 자, 요 공공복리가 법의 목적에 나오는 게 3개 법률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하고 뒤에 공부할 도시개발법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법이 있습니다.